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기술본부의 이유진입니다. 이번 웨비나 3회차에서는 카프카에 대해 알아보고 XML 이빅스로 카프카를 쉽고 빠르게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실시간 분석, 대규모 파이프라인, 로그 분석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카프카는 무엇일까요? 먼저 카프카의 탄생 전 기존의 데이터 시스템은 특정 부분에서 장애 발생 시 연결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모두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조치 시간도 증가하고 각각의 파이프라인마다 데이터 처리 방식이 달라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에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 필요성이 높아져 모든 이벤트의 흐름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카프카를 개발하게 됩니다. 카프카는 링크드인에서 처음 개발되어 현재 아파치 제돈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높은 성능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정송하고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분산형 메시지 시스템입니다. 카프카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걸까요? 카프카는 크게 5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로 토픽은 데이터를 구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벤트를 저장하고 소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의 토픽은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뉘어 병렬 처리가 가능하며 각각의 파티션에 고유한 오프셋이 부여되어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두 번째로 프로듀서는 데이터를 생성하여 특정 브로커의 토픽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티션이 여러 개일 경우 각 파티션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여 병렬 처리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 브로커는 카프카 클러스터 내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프로듀서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컨슈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브로커는 여러 대로 구성될 수 있으며 데이터의 복제와 장애 제어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 컨슈머는 토픽의 파티션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분산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로직에 따라 처리하거나 다른 시스템으로 전달합니다. 컨슈머는 오프셋을 참고하여 작업이 중단된 지점부터 다시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줍키퍼는 카프카 클러스터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브로커 간의 리더 선출 및 동기화 등을 담당합니다. 브로커와 토픽의 생성 및 삭제도 줍키퍼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카프카는 pub/sub, publish/subscribe 형식으로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특정 토픽에 게시하고 컨슈머가 해당 토픽을 구독하여 데이터를 읽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카프카의 pub/sub 형식은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와 높은 확장성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데이터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카프카 명령어를 실행하여 토픽을 생성 및 조회하고 프로듀서와 컨슈머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는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카프카 실행을 위해서는 커맨드 라인 툴을 통해 카프카 브로커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카프카 토픽 쉘을 통해 토픽 관련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hello 카프카 디폴트라는 이름을 가진 토픽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카프카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선 카프카 클러스터와 연결하기 위한 브로커 주소와 토픽 이름을 필수 옵션으로 지정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클러스터 정보와 토픽 이름만으로 토픽을 생성했습니다. 선택 옵션인 파티션 개수, 복제 개수 등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브로커에 설정된 기본값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옵션들을 지정해서 토픽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토픽의 파티션 수와 파티션을 복제할 복제 개수를 지정했습니다. 파티션 복제는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향되는 작업입니다. 그럼 잘 생성되었는지 토픽 리스트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디스크라이브 옵션을 추가하여 토픽의 파티션 및 복제본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결과를 통해 파티션 개수가 몇 개인지 토픽이 가진 파티션의 복제본 간의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리더가 현재 어느 브로커에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성한 토픽에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카프카 콘솔 프로듀서 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토픽에 넣는 데이터는 레코드라고 부르며 메시지 키와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메시지 값만 보낼 때는 널로 기본 설정되어 브로커로 전송됩니다. 펄스 키를 true로 두어 메시지 키를 추가하고 키 세퍼레이터로 메시지 키 값의 구분자를 선언했습니다. 미선언 시 기본 설정은 탭입니다. 토픽으로 전송된 데이터는 카프카 콘솔 컨슈머 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수 옵션인 카프카 클러스터 토픽 정보가 필요합니다. 컨슈머의 그룹명도 지정해 주겠습니다. 프롬 비기닝 옵션으로 토픽에 저장된 가장 처음 데이터부터 출력해 보겠습니다. 컨슈머에서 지금까지 생성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프로듀서에서 메시지를 입력 시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프카의 프로듀서와 컨슈머는 자바, 파이썬 코드로도 작성이 가능한데요. 간단한 예제와 함께 파이썬을 활용해 실제로 카프카 메시지를 주고받는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에 앞서 파이썬으로 카프카를 호출하기 위해서 카프카 파이썬 라이브러리 설치가 필요합니다. 헬로 카프카 토픽에 딕셔너리 형태의 10개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듀서의 역할을 할 프로듀서 파이썬 파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딕셔너리 형태의 데이터는 데이터의 형태를 저장 매체에 알맞게 저장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직렬화를 통해 카프카에 전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밸류 값을 JSON으로 직렬화한 후 바이너리 형태로 변환해 주었습니다. 데이터를 생성 후 토픽 이름을 지정해주고 파일을 실행해 브로커에 전송하겠습니다. 이제 브로커 내 헬로 카프카 토픽에 저장된 데이터를 컨슈머가 소비하는 컨슈머 파이썬 파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토픽명을 지정해준 뒤 마찬가지로 카프카 브로커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원래의 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해 역직렬화하여 데이터를 보관하였습니다. 카프카 컨슈머에서 메시지를 읽어와 출력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 카프카 컨슈머는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처리할 때 메시지의 파티션 및 오프셋을 기준으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각 파티션은 독립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메시지가 파티션별로 섞여서 반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파티션 내에서는 오프셋 순으로 순서를 보장하지만 여러 파티션의 메시지를 병렬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서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컨슈머가 읽어온 메시지나 토픽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조금 전에 진행했던 것처럼 콘솔에 명령어를 입력하여 하나하나 확인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희 이빅스 플라밍고를 활용하면 손쉽게 카프카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토픽과 메시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플라밍고의 카프카 모니터링 화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큐뮬러티브 데이터 IO로 현재 시간으로부터 24시간 동안의 전체 브로커 서버에서의 인앤아웃 데이터 누적 용량을 카프카 클러스터 스테이터스로 카프카의 브로커 개수, 토픽 개수, 모든 토픽의 총 파티션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아워일리 데이터 IO에서는 프로듀서에서 브로커로 들어온 용량, 메시지 수, 브로커에서 컨슈머로 나가는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로커스 스테터스에서는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특정 브로커 클릭 시 각 브로커의 네트워크 프로세서 및 요청 핸들러 유휴 형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토픽 리스트에서는 토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Create, Delete 버튼을 통해 손쉽게 생성, 삭제가 가능합니다. 또 카프카 운영 중에는 레그 정보로 컨슈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컨슈머 스테터스에서는 컨슈머 그룹 선택 시 구독하고 있는 토픽별로 파티션들의 레그 정보를 통해 굿, 워닝, 에러로 상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방금 실습한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프카 데이터 IO에서는 기간 설정을 통해 해당 기간의 데이터 인앤아웃 용량을 그래프와 리스트 형태로 제공하고 브로커 선택 시 해당 브로커의 토픽별 데이터 인앤아웃 합계와 평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프카 메시지 화면에서는 각 토픽에 들어온 실제 메시지를 파티션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실습한 메시지의 상세 내용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플라밍고를 활용하면 카프카의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고도 쉬운 UI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은 카프카의 개념과 동작 방식, 간단한 실습과 이빅스 카프카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용 통합 분석 엔진인 스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